한순간의 폭발음 같은 소리가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택배 복장의 노인을 향해 손바닥을 힘껏 내리친 것이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며 노인의 뺨을 갈랐고 붉은 선이 선명하게 번져나갔다. 샴페인 잔이 쏟아지고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공간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순식간에 얼어붙은 시선들 속에서 여자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터뜨렸다. 늙은 게 무슨 잘못이라고 변명하려고요. 이런 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 순간 모두가 그 자리를 지배하던 그녀의 권위 앞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지금 모욕당한 노인이 바로 이 화려한 백화점 제국을 세운 실질적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이자 어머니는 곧 자신의 아들의 미래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이 거짓 연극의 마지막 장을 열려하고 있었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박도현의 목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을 깨뜨렸다. 회장 김선옥은 창가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들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도현이 입을 뗐다. 최세영이라는 여인입니다. 능력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습니다. 저와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선옥의 눈빛이 흔들렸다. 모두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 지나치게 흠없는 이력, 그리고 갑자기 닥쳐온 결혼 이야기.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덜컥 살아났다. 30년 전 화려한 미소와 완벽한 말로 자신을 속였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창밖의 네온사인은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선옥의 눈에는 불길한 그림자로만 보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에 낡은 반지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시작해 성공을 일군 시절, 배신의 한복판에서 자신에게 다짐하며 낀 반지였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힘없는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선옥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잊지 못한 교훈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곧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여인의 민낯을 확인하리라. 새벽 5시, 김선옥은 평생 처음으로 택배 유니폼을 입었다. 회색빛 작업복은 화려한 정장을 벗겨내듯 그녀를 평범한 노인으로 만들었다. 거울 속 얼굴은 세월에 지친 듯 했지만 눈빛만큼은 매섭게 빛났다. 내 아들의 미래와 이 회사의 영혼을 위해 나는 다시 바닥에서 시작한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다. 김선옥은 평생 익숙했던 고급 세단 대신 낡은 택배 트럭의 뒷칸에 앉아 있었다. 좁은 공간에 쌓여 있는 박스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십 명의 임원 앞에서 보고서를 받고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 이제는 허리 굽혀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는 신입 아르바이트가 된 것이다. 선옥은 낯선 유니폼 소매를 한 번 쓸어내렸다. 까슬까슬한 천은 피부를 자극했고 손에는 이미 얇은 상처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불편함은 곧 새로운 눈을 열어줄 것이다. 사람의 진심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백화점 지하 출입구로 들어서자 관리자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신입, 이쪽으로 와요. 오늘은 배송된 물품을 정리하고 3층 명품관 쪽에 박스를 나르세요. 조심하세요. 그 구역은 까다롭습니다. 3층, 바로 세영이 주로 일하는 층이었다. 우연치고는 지나치게 정확했다. 하지만 선옥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택배 직원들이 선옥을 흘끗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요즘 저 팀장 때문에 다들 힘들다던데 까다롭다 못해 사람을 잡아먹을 기세래.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스며들도록 가만히 서 있었다. 3층에 도착하자 유리벽 너머로 화려한 매장이 눈에 들어왔다. 조명이 반짝이는 진열대, 고급 향수가 퍼져 나오는 공간. 그리고 그 중심에 최세영이 있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VIP 고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친절과 세련됨이 가득했다. 그러나 고객이 돌아서자마자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뒤늦게 디스플레이를 정리하던 한 직원에게 세영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가 어제 위치 바꾸라고 했잖아. 귀는 장식이에요. 똑바로 못 알아들어.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허둥지둥 진열을 바꿨다. 그 모습은 마치 얼어붙은 아이 같았다. 선옥은 무거운 박스를 내려놓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두 얼굴, 카메라 앞에 따뜻한 리더와 권력 없는 직원에게 가차 없는 상사. 잠시 후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다. VIP 고객이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세영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사장님, 오늘 파리에서 들어온 신상품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태도는 완벽했다. 선옥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딸 같은 며느리 후보. 그러나 힘없는 직원에게는 무자비한 독서를 퍼붓는 모습. 이 두 얼굴을 도연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선옥은 구석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오래전 청년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허기를 달래던 기억이 겹쳐 올라왔다. 3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강자와 약자의 경계로 나뉘어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본 것은 시작일 뿐이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그날 저녁 백화점 로비 한쪽에서 선옥은 세영과 그녀의 동료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와인잔을 들고 웃던 세영의 얼굴에는 자만심이 어렸다. 곧 도현 오빠랑 결혼할 거야. 오빠는 순진해서 내 말이라면 다 믿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 회사지. 그 말은 선옥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박스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연극은 더 오래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새벽 4시 반, 김선옥은 다시 거울 앞에 섰다. 하루 전 무너져 내린 심장을 부여잡고도 그녀는 또다시 택배 유니폼을 입었다. 회색빛 천은 거칠었고 낡은 모자는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려주었다. 평생 입어온 맞춤 정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백화점 직원 출입구 앞에서 동료 기사들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제 또 CCTV 삭제 부탁 들어왔다던데. 최 팀장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에도 교육생 울리는 장면 때문에 난리 났잖아. 선옥은 그들의 대화를 흘려듣는 척하면서 마음속에 메모를 남겼다. CCTV 삭제.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행동이었다. 그날 오전 3층 명품관은 여느 때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선옥은 구석에서 유리창을 닦으며 조용히 매장을 지켜봤다. 그때 젊은 여직원 이지아가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작은 실수를 했다. 순간 세영이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기본도 안 되는 애가 어떻게 이곳에서 일해. 계집에서 자랐어.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세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직장에서 우는 게 자랑이야. 이런 태도로 어떻게 승진을 하겠어. 선옥은 걸레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자신도 똑같은 모욕을 견뎠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였고 아들의 미래와 직원들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이자 지도자였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던 선옥은 지아가 눈물을 닦으며 사직서를 접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병을 건넸다. 괜찮니?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지아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매일같이 인격 모독을 당해요. 선옥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온기는 진심을 전하기에 충분했다. 조금만 더 참아보렴. 세상은 생각보다 공정해질 때가 있단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단단했고 지아는 그 낯선 노인의 눈에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오후가 되자 선옥은 화장실을 청소하며 우연히 세영과 동료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곧 도현 오빠랑 결혼하면 끝이야. 그 집안, 그 회사 다 내거나 다름없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보상받아야지. 선옥은 걸레를 멈추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과거의 배신과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권력 앞에서가 아니라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신념을 속으로 되새겼다. 이제 진실은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이른 아침, 김선옥은 무거운 박스를 끌며 3층 명품관 한쪽 구석에 섰다. 아직 매장이 열리기도 전이었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맺혀 있었다. 허리가 쑤시고 팔이 저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상자를 옮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최세영의 민낯을 반드시 더 뚜렷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 오전 10시 매장이 열리자마자 화려한 조명 아래 세영이 등장했다.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과 또렷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고객이 다가오자 세영은 달콤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특별히 준비한 한정판 상품이 있습니다. 고객님께 꼭 어울릴 거예요. 고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세영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호스트였다. 그러나 고객이 등을 돌리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굳었다. 늦게 보고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어 쏘아붙였다. 도대체 제 시간에 못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태도로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의 손이 떨렸지만 세영은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고 주변 공기는 얼음처럼 식어버렸다. 멀리서 창문을 닦던 선옥은 그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점심 무렵 선옥은 구석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반찬은 김치와 달걀말이 뿐이었지만 그 소박한 맛이 오히려 오래전 청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한때 그녀도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하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으니 마치 세월이 원을 그린 듯했다. 그때 직원 몇 명이 옆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팀장이 요즘 더 심해졌어. 어제는 신입한테 물건을 집어 던졌다잖아. 근데 곧 사장 아들이랑 결혼한다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선옥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그 말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다. 세영의 권력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도현의 이름, 그녀의 아들이 지금 그 권력의 도구가 되고 있었다. 오후 4시, 선옥은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다. 세영이 젊은 직원 이지아를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맡은 고객을 그렇게 대하다니. 네 수준은 여기까지야. 다시는 중요한 일에 끼지 마.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다.
화장실 안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다. 세영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고 그 순간 선옥의 손에서 걸레가 미세하게 떨렸다. 세영과 지아가 나간 후 선옥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낡은 택배 복장을 한 노인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제국을 세운 지도자의 것이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했다. 최세영, 권력에 집착, 약자에게 모욕적, VIP 앞에서는 이중적 태도, 감정 조절 미흡. 걸레를 다시 움켜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아들의 결혼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 회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피로가 가시지 않았지만 김선옥은 새벽녘 눈을 떴다. 작은 원룸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부드러운 침대와 고급 리넨 대신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의 잠은 몸을 무겁게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작은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택배 복장을 고쳐 입었다.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마치 이 옷이 진짜 자신의 두 번째 피부라도 된 듯했다.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선옥은 수첩을 챙기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침 일찍 백화점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최세영이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우리 백화점은 고객과 직원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 경영,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 말에 주위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카메라맨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구석에서 바닥을 닦던 선옥의 눈빛은 차가워졌다. 불과 몇 시간 전 세영은 직원들을 모욕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았던가. 카메라 앞과 뒤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했다. 인터뷰가 끝나자 세영은 곧바로 얼굴을 굳혔다. 편집본 나오면 내 인터뷰 부분부터 먼저 보내주세요. 내가 확인해야 하니까. 그녀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 과정에서 선옥이 두 손으로 들고 있던 걸레통을 발로 차듯 밀어버렸다. 물이 쏟아져 바닥을 적셨지만 세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길막 좀 하지 말아요. 선옥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쏟아진 물을 닦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메모가 적혔다. 카메라 앞과 뒤의 태도, 약자에 대한 무시. 점심 무렵 선옥은 직원 휴게실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다. 그곳에서 어제 화장실에서 모욕당했던 이지아가 사직서를 손에 쥔 채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괜찮니? 선옥이 조용히 물었다. 지아는 놀란 눈으로 선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흔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매일같이 모욕을 당해요. 제가 대학을 못 나왔다고 무시하고 고객 앞에서 계집에서 자랐냐고 했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오늘 그만두려고요. 선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지아의 손을 꼭 잡았다. 손바닥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를 조금이라도 전해주고 싶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공정해질 때가 있단다. 너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날이 올 거야. 지아는 눈물을 꾹 참고 사직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선옥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들을 위해 이 연극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직원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로비 한편에서 그녀는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다. 도현이 백화점에 들어서자 세영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갔다. 오빠, 오늘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오빠 생각만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 표정은 사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도현은 그런 세영을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그러나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선옥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본 두 얼굴, 냉혹한 권력자와 달콤한 연인의 모습, 그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그는 세영이 보여주는 환상만을 믿고 있었다. 선옥은 걸레를 다시 움켜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다음 날 아침, 김선옥은 여느 때처럼 이른 시간에 백화점 지하 직원 출입구를 지나고 있었다. 택배 복장은 이제 몸에 익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더 깊은 무언가를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날 오전 3층 회의실 앞 복도를 청소하던 선옥은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귀가 멈췄다. 판매 실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지난달보다 5%나 떨어졌잖아요. 다들 놀러 다니기만 했어요? 그것은 최세영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직원들 앞에서 서류를 흔들며 분노에 찬 표정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팀장님, 경기 침체 때문에 모든 백화점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방한 편이에요. 한 남자 직원이 조심스레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세영의 얼굴은 순간 일그러졌다. 핑계 대지 마세요. 성과급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도현 이사님께 보고할 때 이름이 거론되면 좋겠어요. 선옥은 유리창을 닦는 척하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세영이 아들의 이름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점심 무렵 휴게실 한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던 선옥은 다시 이지아와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고 손에는 구겨진 사직서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정말 그만둘 거예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선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따뜻한 손길로 지아의 손등을 감쌌다. 나도 한때는 네 나이였어. 모욕을 당하고 떠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지. 하지만 견뎌냈단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지아는 선옥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왜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세요? 선옥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때로는 진실을 보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서야 할 때도 있단다. 그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지아의 마음에 이상한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다. 오후, 선옥은 보안실 근처를 청소하다가 흥미로운 대화를 엿들었다. 또 CCTV 삭제해 달라고 했네.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야. 무슨 내용인데? VIP 라운지에서 직원한테 물건 던지는 장면이래. 지난번엔 신입 교육생 울리는 거였고 선옥의 귀가 번쩍 열렸다. CCTV 기록, 그것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성급히 움직여서는 안 됐다. 그녀는 차분히 걸레질을 이어갔다. 저녁 무렵 로비에서 뜻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도현이 백화점에 들어섰고 세영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오빠, 오늘 많이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표정은 천사의 미소 같았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직원들을 윽박지르던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선옥의 심장은 더 세게 뛰었다. 아들은 그녀의 진짜 얼굴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선옥은 마음속으로 무겁게 다짐했다. 이제는 아들뿐 아니라 이 회사를 지켜야 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날 밤, 김선옥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다. 검은 택배복이 아닌 우아한 옷차림은 그녀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듯했다. 오늘 저녁은 아들 도현과의 약속이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혹시라도 아들이 세영에 대해 스스로 의심을 털어놓을까 기대하면서도 그 기대가 무너질까 두려웠다. 레스토랑의 조용한 창가 자리에 앉은 도현은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다. 와인 잔을 돌리며 잠시 머뭇거리던 그가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혼란스러워요. 세영이가 가끔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특히 직원들 대할 때. 선옥은 놀란 기색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리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스스로 더 말하도록 침묵으로 여유를 주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권력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단다. 선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 혹시 세영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선옥은 잠시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이 오리라 예상했지만 아직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내 말보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라. 네가 겪은 경험이 가장 확실한 답이 될 거야. 도현은 한숨을 내쉬며 잔을 내려놓았다. 사랑이 때로는 눈을 멀게 하나 봐요. 선옥은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진짜 사랑이라면 눈을 멀게 하지 않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게 해주지. 그녀의 눈에는 30년의 세월이 빚은 지혜와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도현은 그 손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그날 밤 선옥은 집으로 돌아와 작은 수첩을 펼쳤다. 오늘의 대화를 적으며 그녀는 미묘한 희망을 품었다. 도현이 스스로 진실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두르지 말자고 자신을 다잡았다. 아직 더 많은 증거와 순간이 필요했다. 내일은 또 다른 장막이 벗겨질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백화점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김선옥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어둠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며칠간 이어진 관찰 속에서 그녀는 최세영의 진짜 얼굴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오전 선옥은 3층 명품관의 유리창을 닦으며 세영을 지켜보고 있었다. 세영은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직원들 앞에서 서류를 휘두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적이 이게 뭐예요? 지난달보다 하락했잖아요. 변명할 생각 말고 당장 만회할 방법 찾아오세요.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 직후 VIP 고객이 들어서자 세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특별히 준비한 신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꼭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몸짓은 공손했다. 그 모습에 고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선옥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권력자 앞에서는 천사처럼, 약자 앞에서는 독처럼. 점심 무렵 휴게실 구석에서 또다시 이지아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손에 들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팀장님 때문에 더는 못 견디겠어요. 매일같이 모욕당하는데 저는 아무 힘도 없잖아요. 선옥은 잠시 그녀의 말을 듣고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은 결국 진실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 조금만 더 버텨보렴. 지아의 눈에는 작은 희망이 스쳤다. 그녀는 사직서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늦게 선옥은 보안실 근처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었다. 최 팀장이 또 CCTV 삭제해 달라고 하네. 지난번엔 신입 교육생 울리는 장면이었고 이번에는 VIP 라운지에서 물건 던지는 장면이라던데. 순간 선옥의 손이 멈췄다. CCTV.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은 때를 기다려야 했다. 그날 저녁 로비에서 선옥은 아들 도현과 세영을 함께 보았다. 세영은 꿀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도현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요. 오빠 생각만 하니까 힘들지도 않았어요. 도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선옥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그림자가 보였다. 아들은 아직 진실을 모른 채 사랑이라는 환상 속에 갇혀 있었다. 선옥은 걸레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이제 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수많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백화점 최상층 VIP 라운지에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최세영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눈부신 미소를 흩뿌리고 있었다. 언론, 임원, VIP, 고객 모두가 그녀의 이름을 찬양했다. 하지만 한쪽 구석, 검은 택배복 차림의 노년 여성은 묵묵히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김선옥이었다. 세영은 친구들과 잔을 부딪히며 속삭였다. 곧 다 내 것이 될 거야. 도현이는 그저 수단일 뿐이야. 진짜 원하는 건 이 백화점과 권력이니까. 그 말은 술 기운에 섞여 흘러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선옥은 정확히 도현이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일부러 접시를 떨어뜨렸다. 요란한 파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뭐예요, 이게. 이런 데서 일할 자격도 없는 늙은이가. 세영은 분노에 차서 선옥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선옥의 뺨을 스쳤고 얇은 선혈이 흘러내렸다. 파티장은 일순간 정적에 잠겼다. 천천히 고개를 든 선옥의 눈빛은 더 이상 택배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간 회사를 지켜온 지배인의 눈빛이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없는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했다. 선옥은 모자를 벗으며 본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라운지 안은 술렁였고 세영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회장님. 도현은 굳은 표정으로 세영을 바라봤다. 그녀의 거짓된 미소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다. 그 말과 함께 진실은 모두의 앞에 드러나고 있었다. 순간 얼어붙은 파티장 안에서 모두의 시선은 최세영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억지 눈물이 맺혔다. 오빠, 오해야. 방금 한 말은 술김의 실수로 진심이 아니야. 그러나 도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됐어, 세영. 진심은 이미 다 드러났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세영은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무너진 표정으로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뒤따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남은 선옥은 뺨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지도 않은 채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현의 눈에는 배신의 아픔과 동시에 깊은 깨달음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선옥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오랜 싸움을 마친 사람의 평화였다. 며칠 후, 언론은 일제히 백화점 임원의 갑질과 직원 모욕 사건을 보도했다. 내부 제보가 이어졌고 세영은 업계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선옥의 마음에는 미움 대신 연민이 남았다. 상처와 결핍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일 테니 직원들은 편지를 보내 감사를 전했다. 특히 지아는 눈물로 적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회장님께서 저희 곁에 있어 주셔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선옥은 창가에 서서 30년 동안 지켜온 백화점을 바라보았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것은 치욕이 아니라 훈장이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결국 품격이라는 오래된 믿음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네가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힘으로 말이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붉어졌다. 그 순간 모자 관계를 넘어 같은 가치를 나누는 동지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빛나던 그날, 선옥의 눈빛에는 새로운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남기는 것은 단순하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